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 가운데 한과가 있죠. 이 전통 한과의 매력에 빠져 50여 년 동안 전통식품 연구 외길을 걸어온 장인이 있습니다. 그 사이 전통 한과로 특허청에서 디자인 등록도 받고 또 전통 혼례 음식 명인으로 선정됐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중희 전통식품 연구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에서 오래도록 이 전통 한과의 맥을 이어오셨는데요. 지난해에는 100년 가게로 선정됐고 또 전통 혼례 음식 명인의 반열에 또 오르셨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축하드리고요. 소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제가 100년 가게로 선택된 것을 전통 음식 연구해온 그동안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 우리의 전통을 계속 이어달라는 요청이기도 하여서 저한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서 책임감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명인 호칭을 부여받은 만큼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려 더욱 애쓰는 것 같아요. 네. 네, 한평생을 우리의 전통 과자인 한과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전통 한과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네. 한과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후식이라고 즐겨 잡섰는데 일반인들은 제사, 혼인, 잔치 때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고 양반들이나 궁에서 한과를 후식으로 먹었거든요. 우리의 전통 한과는 쌀과 밀 같은 곡물류를 반죽해서 기름에 튀겨난 유물과가 있고 흔히 약과라고 알고 있는 거죠. 찹쌀가루에 콩가루, 술 등을 넣어 반죽하고 익히고 말려서 기름에 튀겨낸 게 유과예요. 익힌 과일을 뿌리를 꿀에 졸이고 정과 다식 같은 것들이 많지요. 저는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몸에 이루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꾀강정에 들어가는 들깨, 검은깨는 식물성 지방뿐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해 몸을 튼튼하게 이롭게 합니다. 한과의 담백한 맛과 영양적인 면에 우수하기도 하지만 모양이 아름다워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줍니다. 이게 한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통 한과는 제일 먼저 눈으로 감상하고 은은한 향기와 추억을 생각하고 깊은 맛에 감동해 음식이라 생각하죠. 네, 사실 이 한과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지만 이 한과 만드는 일이 정말 번거롭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 전통 한과 만드는 일을 처음에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종갓집의 며느리였다 보니까 친정 엄마의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지요. 뒤에서 거들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게 돼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지요. 평상시에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고 명절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면 잔치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했죠. 명절 음식 중에서는 한과는 미리 만들어 놔도 되니까 옛날에는 광이나 다락방에 저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다용도실이 있는 곳에 약과 한과, 항아리, 찹쌀 모든 것을 강정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저는 음식 만들 때 제일 마음이 편안했죠. 제 고향의 대청댐 근처에 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집에서 농사지어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돕게 되고 한과 재료 어렸을 때부터 접해니까 익숙했어요.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농사 짓고 수확한 것은 손질한 걸로 한과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좋은지 알게 됐고 그 재료가 나오기까지 사람 손이 많이 간다는 거를 재료 하나하나 쓸 수가 있었지요. 친정 어머니께 직접 물려받은 비법이라고 하니까 이 한과 만드는 비법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소개 네. 좀 해주시죠.
예, 비법이라기보다는 친정엄마께서 음식을 만드실 때 확고한 고집이 있으셔요. 네, 제가 친정에서 배운 것은 좋은 재료나 내 가족이 먹는다는 뜻으로 예, 정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뿐이고요. 원재료를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예,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예, 저도 항상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선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화학 첨가물은 안 넣는 거죠. 음식이 조금 투박해 보여도 당연히 몸에는 좋잖아요. 예, 쑥이나 연잎으로 푸른색과 지자, 오미자, 음식의 오방색을 살려가면서 천연을 내면 인공색소보다 몸에 좋고 고급스러운 맛이 나오죠. 네,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듯이 한과도 바로바로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예, 그 비법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만들고 있고요. 좋은 재료는 정성껏 만드는 게 비법이자 음식의 철학이에요. 네, 친정 어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비법으로 이 한과를 만들다 보면 지난날에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좀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라던가 아니면 어머니와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집안 대소사가 많기도 하고 때마다 손님이 많이 와서 어렸을 때는 친구들하고 놀고도 싶고 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 준비를 하느라 보니까 힘도 들고 깨도 났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다 어머니의 추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은 전통 한과와 잘 어울리는 마실거리 중에 하나가 식혜인데 식혜를 만들 때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요. 그거를 제가 하다가 온도를 못 맞춰서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큰 소리 쳤었는데 그걸 밤새워서 잠을 안 자고 해가지고 그게 제일 이제 제가 기억에 남아요. 어머니의 이제 에피소드하고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 이곳에 직접 만드신 한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까 앞서 전통 한과의 첫 번째 매력이 눈으로 감상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정말 아까부터 눈길이 계속 가고 있어요. 네.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네. 참깨 강정이라고 우리나라 태국 문양을 가지고 저희가 해봤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의 오래전서부터 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맛 좀 보세요. 예. 네. 참깨 강정은 정말로 우리 몸에 좋지만 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껍질 하나 벗겨서 또 재료가 안 좋으면은 제가 아무리 솜씨가 좋다고 해도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예, 음식이. 그래서 껍질 벗겨서 볶아서 이거를 엿 조절해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계절마다 틀려요, 이게 하는 게. 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잔치 음식 하면 떡이에요. 네. 예. 뭐 누구나 이거를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자연으로 색감을 주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그때 방부제 없이 색소 없이 만들려니까 그게 제일 밤새워서 하는 게 힘들고요. 또 네. 그리고 요 다음에는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가고요. 요거는 큰일 치르는 조상님들이 참 지혜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가라는 것은 잔치상에 음식을 많이 먹고 요게 소화제로도 쓰거든요. 그래 후식으로. 유가는 특히 이제 더 정성이 뭐 어떤 음식은 정성이 안 들어갈까 봐 유가만큼은 정말로 한 보름 동안 15일 동안은 여기에 매달려야 해요. 그 시간 타임도 그렇고 날씨에 따라서 틀리고 정말로 하나하나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는 정말로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이런 거는 더 좀 단조롭게 단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보통 계절에 따라 10일 내지 15일 동안은 여기에 눈길을 줘야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옛날부터 뭐 진짜 좋아했던 음식이고 잔치상에는 이게 빠지면은 잔치가 안 될 정도로요. 네. 예. 또 천연 소화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큰일에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봐요. 네, 제가 지금 한 입씩 맛을 봤는데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정말 고소하고 쫀득하고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료를 하나하나 직접 엄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것 같은데 이 원하는 천연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구하시나요? 재료를 저희 친정에서 농사 짓는 거 하고요. 또 부족하면은 친지나 이런 동네 분들이 많이 선택해 주시고 또 특히 그 계절에 나오는 재료를 1년치를 구해놔야 해요. 그 재료를 제때 못 구하면은 색소나 색감 같은 거 넣을 때도 정말 힘들어서요. 절대로 그 계절을 놓치지를 않아야 해요. 1년 내내 나오는 계절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음. 그리고 현사는 거는 아예 이제 뭐 제가 아무리 솜씨 좋아도 못하는 거예요. 네, 참 오랫동안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한과를 만들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과는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정성을 들여서 진짜 그 계절도 맞춰야 하고 시간도 맞춰야 하고 모든 게 할 적마다 새로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진짜 단순하게 나오지 않는 거고 육아는 정말로 할 적마다 맛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 육아는.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애착 갖고는 못 해요, 이거는. 네. 예. 첫째는 찹쌀 같은 거를 똑같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찹쌀 성분에 따라서도 틀려요. 그래서 뭐 머리 쓰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마음고생이. 예. 네. 이 50년 동안 한과 만드는 일을 해오셨으니까 그 사이 단골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단골들이 계속해서 대표님들 한과를 찾는 데는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한과를 만들어 오셨나요? 오시는 분들이 늘상 네. 그냥 누구 소문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잡숴 보신 분들이 저희 집에 단골 손님이 돼요. 그래서 뭐 늦게 맞추고 늦게 이렇게 맛을 보시고 바로는 못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저는 못 해드려요. 받아 잡순 분이 다시 찾아올 때 제일 행복하고 아 누구 똑같은데 달지 않다. 또 이거는 정말로 색소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 네. 그거 확인해주고 집에 와서 이렇게 조언 이렇게 좀 잘 맛있었다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네. 네. 이 한 번 손님이 단골이 되는 비결이 맛과 정성이라고 예. 하는데 이 단골과 쌓은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대표님의 모습이 저한테는 깊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이중희 전통식품 연구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패백은 시부모에게 드리는 선물을 높여 부르는 말로 우리 조상들의 깊은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알록달록 고운 빛을 뽐내는 우리의 패백 음식이 점점 기계화되면서 그 의미도 잊힌 듯하죠. 혼례 음식의 첫 번째 사돈 어른들에게 드리는 음식이다 보니까 더 엄격하게 하고 정성 들여 해야 하고요. 대충이라는 건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충북 청주시 운천동 고인쇠박물관 사거리 인적이 드문 오래된 골목길에는 30년 넘게 패백 음식을 만드는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덕수희 씨 종갓집에서 태어나 친정어머니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전통 방식 그대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이중희 명인은 오늘도 새로운 인생을 꾸려갈 부부의 행복을 기원하며 손끝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 혼례 음식을 그 방식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데요. 특히 재료 하나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국내산 천연 재료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재료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하는 값싼 음식과는 달리 노력과 정성이 가득 담겼죠.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아름답고 섬세한 이중희 명인의 음식은 예술 작품으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는데요. 지단으로 꽃을 만들고 대추 하나하나 끼워진 잣 하나에도 흐트러짐과 소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중희 명인은 딸 주혜진 씨와 함께 다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짬이 날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중희 명인이 어머니와 함께했던 것처럼 딸과 함께 만든 다식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색을 뽐냅니다. 이미 갈라지고 무늬도 희미해진 다식파는 명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이어져 어느덧 100년이 넘은 지 오래라고 하죠. 꿈 많던 20살 아가씨는 손녀 재롱을 지켜보는 할머니가 됐고 자상한 남편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명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한 길만 고집하다 보니 세월이 이만큼 지나왔네요. 친정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차리고 시댁 어른들께 큰절을 하며 술과 음식을 올리는 풍습인 패백은 요즘 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명인의 고집일 겁니다. 우리 맛을 계승하기 위해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지킨 이중희 명인은 오늘도 밤을 새워가며 작품을 만들어가겠죠. 네, 이중희 대표님은 이 지역에서도 패백이나 이바지 음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분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간식용으로 먹는 한과와 또 패백이나 이바지용 한과, 이게 좀 구성도 그렇고 준비하는 과정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거의 한과 종류는 비슷한데 네. 이제 패백 음식만큼은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하고요. 똑같은 한과래도 이제 시부모님한테 첫 번째 드리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긴장이 돼요. 음식 만들 때마다. 그래서 뭐 신부 신랑이 다른 거는 엿 하나만 틀려요. 신부는 엿이 꼭 들어가야 하고 신랑은 엿이 안 들어가서 이바지 음식하고 패백 음식하고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있어요. 네, 이렇게 한과를 만드는데 이렇게나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지 몰랐습니다. 또 게다가 이 독특한 전통 과자를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태극 문양을 넣은 강정은 친정어머니로서부터 배웠지만 친정어머니의 칠순잔치 때 상차림에 제가 태극 문양을 강정으로 상차림을 했어요. 근데 태극 문양의 친정어머니로부터 음과 양의 조화를 뜻한다고 배웠고요. 우리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깨와 흰 깨를 강정을 동그랗게 말아서 썰은 태극 문양을 시중에 이제 내놨더니 너무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 문양 갖고 국제 요리 축제에 네. 이제 정말로 뭐 세계에서 최고 인기를 받았어요. 네. 예. 다른 공산품 작은 것 하나라도 디자인 특허를 내는데 전통 음식이 그런 거 없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전통 음식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보니 이렇게 멋스러운 음식을 중요하고 제 아래 세대에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 특허를 낸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한과로 특허를 받은 것도 큰 보람이 있을 텐데 이 국제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서 수상까지 하셨다고요. 예. 그 당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그 당시에는 네. 참깨강정 태극 모양을 가지고 정말로 세계 요리 축제인데 너무 인기도 좋고 환호도 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메달 색깔돔에 엄청이 좀 저기가 됐었어요. 네. 최고 인기를 줘야 하는데 제가 동상을 받아왔어요. 그런 네. 말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음식을 할 때 보람을 갖고 예,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국제 요리 경연 대회에서 수상까지 하셨으니 네. 이 대표님 대 전통 한과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그날 이후로 네. 뭐 거기에 심사 오신 분들 황혜선 교수님이라고 궁중 보유자시잖아요. 네. 그분은 제가 직접 만드는 거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어느 방송 프로에 이제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제가 직접 다루는 걸 봤더니 이거는 누가 뒤에서 해주는 줄 알았대요. 네. 근데 제가 다루는 걸 보더니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 이건 정말로 직접 하는구나. 청주에 이렇게 전통 음식을 이어서 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고 제 등을 몇 번 쓸어주시고 기념 촬영도 해주시고 이래서 너무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이후로 뭐 잡지 책이나 아니면은 교육센터나 이런 데서요 많은 저기가 왔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제가 각 처에 다니며 이제 농촌 지도소나 학교 아니면 방송국 하느라고 정말로 너무 바빴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우리 음식을 교육을 요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해주고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또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전통식품을 보존하고 또 전수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또 전통 혼례 음식 명인으로 선정되셔서 책임감도 크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일 바람은요, 문화재청에서 미래무용문화 발굴에 선택이 됐어요. 선정이. 그래서 충청도 덕수이시 집안의 혼례 음식을 정말로 이걸 명인하고 뭐 백년가게 문화재청에서 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승하고 싶고 보존하고 싶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 3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30이 넘었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런 거를 전통 음식을 계승하고 자리에서 교육까지 보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께서는 한평생 이 친정어머니의 대를 이어오셨고 또 누군가는 대표님을 이어서 이 전통식품의 명맥을 지켜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지금 너무 시대가 고속화하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이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전수를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나이만큼 또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 딸이 전문가 내노라는 의사예요. 박사예요. 근데 딸이 틈틈이 많이 도우고 있고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저희는 아직 며느리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둘인데 정말로 식품에 관심 있는 며느리감이 들어와서 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카딸하고 딸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예. 이렇게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가업을 이어오시고 또 우리 지역의 전통 음식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데요. 이중희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요. 제 목표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준 거를 우리 사라지지 않고 또 제 대에서는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근데 또 다음 때가 이렇게 좀 제 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예,
딸은 뭐 자연적으로 이어받았고요. 네. 제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며느리감이 좀 식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것 좀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이중희 전통식품 연구가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의 전통 한과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오랜 시간 인내하고 정성을 쏟으면서 전통 한과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중희 명인. 전통 한과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앞으로의 멋진 활약 펼치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